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꾼을 알아보는 사기꾼의 일반적인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직장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만나거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대화를 해보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요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왜 순진하냐면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돈을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정말 사기꾼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그냥 말 그대로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다 보면 사기꾼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사기꾼의 습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돈만 받는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돈을 이렇게 갈취하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돈을 받은 만큼 하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돈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되게 뻥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사기꾼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모습들 한번 7가지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겉모습이 화려해요. 사기꾼 치고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잘생기거나 덩치가 크거나 덩치가 작고 못생겨도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시계가 되게 비싸고 좋은 브랜드의 것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약하거든요. 남자는 예쁜 미인을 찾고 여자는 키 큰 남자를 찾죠. 옷을 잘 입거나 액세서리가 비싸거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실제 그 사람의 능력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겉모습 이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은 약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자기가 일을 못할수록 굉장히 비싼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 막 엄청 비싼 차를 끌고 다닌다. 그러면 정말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진짜 영업사원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전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싼 차를 오히려 안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보시면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액세서리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배경 중에 인맥도 있고요.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시도요 되게 여러 가지 과시가 있어요. 내 주변에 의사 있어, 박사 있어, 교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로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주변에 무슨 뭐 되게 유명한 사람하고 친밀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SNS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찍은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더라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자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암시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과시하는 사람 치고 본인이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도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 기사에 난 사기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누구랑 친척이라는 둥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둥 하면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거나 악수하고 이름을 물어본 정도인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인간관계에서 두텁고 그리고 뛰어난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경솔하게 그런 이름들을 팔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하고 인맥이 너무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거나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과시하거나 이름을 자꾸 팔아먹진 않아요. 왜?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한테 누가 될까봐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친해질 이유가 없는데 친한 척을 한다. 물론 친절을 베푸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친한 척을 하는 거지 친한 척할 계기가 1도 없는데 와가지고 괜히 친한 척하고 연락 자주 하고 만나자고 하고 선물 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친한 척을 하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보면 오랫동안 봐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도 되겠다
판단할 때는 친한 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막 살갑게 굴면서 친하려고 하고 만난 지 한 번밖에 없는데 막 자꾸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한다. 그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특징이지만 나한테만 특별하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즉 다른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식당의 종업원이라든지 가게의 점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갑질을 하면서 나한테는 친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네 번째요. 목소리가 커요. 언변이 유창한 사기꾼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기꾼들도 있지만요. 공통적인 건요.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기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목소리는 자신감을 의미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자, 사기꾼을 알아채는 다섯 번째는요. 구체적이지 못해요. 사기꾼들은 보통 자신들이 하는 말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체가 없어요.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두루뭉실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없어요. 클로징 자체가 안 돼요.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기 거인 양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거리를 수주해 오기 위해서 부풀리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도 없고 그리고 구체적인 거래처나 계획도 없고 세부적인 내용에 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기꾼인지 아닌지 보고 싶으면요. 견적서를 받거나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보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타임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특히 변명이 되게 많고요. 바쁜 척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말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실제로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쁜 척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해줘 그러면 남의 얘기만 하고 내 거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못하거나 설명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 사람은요.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여섯 번째. 사기꾼일수록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습니다. 도덕성이 낮을수록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게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자기의 도덕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도덕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도덕성이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도덕성이 높을수록 남들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도덕을 강조하고 그 도덕의 잣대를 상대방에게만 들이댄다면 사기꾼 콤플렉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감성적이에요. 사기꾼들은요.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약해져요. 착하고 여린 사람일수록 그렇거든요. 사기꾼들은 이런 약점을 잘 파고들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일수록 자신의 힘든 과거 그리고 자신의 힘든 점에 대해서 어필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들은 감성을 잘 자극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정당한 사람들은요. 속으로 울지언정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센 척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한 걸 너무 어필하진 않아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감성을 자극해서 일을 수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부끄럽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커리어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맥을 활용해서 수주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보다 훨씬 더 일을 잘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기꾼들은 이 사람 일을 해야 될 때 이 사람 앞에서 남의 일을 하면서 변명이 되게 많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그 사람 욕을 굉장히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 또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들의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자가 자기 돈 많다고 하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자기가 돈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다고 하면서 돈을 잘 쓰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성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부자가 돈을 잘 쓴다라고 얘기할수록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시만 하려고 돈 많다고 과시 욕구를 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일수록 자기를 자꾸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나머지 걸로 어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혹시라도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사기꾼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런 외부의 것들로 과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잘 보셔도 반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